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과인데요. 그래서 통증이 생겨도 임시 방편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아 건강 회복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사실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제가 찔렸어요. 정말요? 네, 약 먹으면서 버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버릇 하면 안 된다. 네네네. 네, 이런 것들도 있다면서요. 네. 100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자연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6개월에 한 번 시간을 내셔서 정기 검사를 통한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구강 악습관이 없으면 좋습니다. 이악물기와 이갈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갈이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본인들도 가끔 소리를 인지하기도 하죠. 근데 이 악물기 하면은 생소한데, 이 악물기란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면서 한번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 보시면 입술이 가볍게 닿을 때가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때 입술 안쪽에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2에서 4mm의 적은 공간만큼 떠 있는 게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시는데, 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를 갖다가 꽉 무는 습관이 있으세요. 한번 방송 보시면서 꽉 물어보시면 이 우각 부위가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낮 시간에는 우리가 꽉 물었다가 5초 만에 바로 치아를 띄워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한밤중에 나쁜 꿈을 꾸다 보면 5분 이상 이 엄청난 힘으로 꽉 무시게 되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80세의 남자분이신데, 이 처음 사진 보시게 되면 위의 치아만 보이죠. 이분께서도 40세, 50세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래 치아가 다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 아랫니만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갈려나갔죠. 이 정도로 이 악물기나 이갈이에 의해서 치아가 갈려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끔 말씀하실 때 자꾸 입을 가리시는, 왜? 이런 웃니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으셨고, 치과를 찾아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요즘 들어서 갑자기 구강 건조증이 시작되면서 발음하실 때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치과에 다녔더니 가는 데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프면 제가 차라리 많이 시리시거나 아프다면 치료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려나갔을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찾아오셨을 때 입안이 자꾸 건조하면 사실 전신질환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40, 50대의 높이를 계측해서 어금니를 그만큼 띄워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맨 끝에 사진 보시면 이런 공간이 생긴 만큼 치아를 예쁘게 만들었죠.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얼굴이 지금 안 보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이제 건조하지 않고, 또 지금은 이 입을 자꾸 가리는 이런 습관도 없어지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악물기나 이갈이만 없다면 이런 어떤 많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생활 속에서 혹시 내가 이를 너무 꽉 물고 있는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갈이와 이 악물기 좀 주의를 네네.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치과 치료 시 사실 마취에 대한 공포증도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 딱 병원 생각하면
그 마취의 그 주사가 크게 딱 있는 게 좀 생각이 나요.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치과 의사들도 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저 역시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신경치료가 됐든 사랑니를 뽑아야 되든 마취 행위가 많이 동반되다 보니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마취할 때 그 주사기 딱 찌를 때 한 번 아프고 또 두 번째로는 잇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아플 수가 있는데 마취액을 빨리 주입할수록 그만큼 더 아프시죠. 그래서 이러한 마취만 편하게 되더라도 내 몸은 긴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여러분들 그 표면 마취제, 피부과나 이런 데서 얼굴 마취 가볍게 바르는 연고 있죠. 이 연고를 이용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잇몸 부위에 가볍게 발라주고 그 상태에서 30초를 기다렸다가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마취를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마취할 때의 통증은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안한 2단계의 마취를 해드리면 최근에 사실 70대의 어떤 환자분께서는 내가 이런 마취법을 알았다면 아마 치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도 해주실 정도로 현저한 편안한 상황이 돼서 치과 공포증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의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인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 수술이 많이 돼 있으시죠? 이분의 경우에 4군데 어금니 수술하는 동안 이 마취 때문에 힘들어서 고생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멋모르고 넘어가셨고 두 번째 수술할 때는 마취가 조금 아픈 것 같다. 근데 세 번째 어금니 쪽 수술할 때는 이분께서 마취 때문에 너무 긴장하신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내과 치료를 몸살 감기 때문에 하시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네 번째 수술할 때는 2번이나 약속을 어기시면서 약속을 믿었던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 앞니 쪽에 자세히 보시면 지금 뿌리만 있습니다. 근데 치아가 부러져서 보기 싫은데도 마취가 무서워서 1년간 이 상태로 그냥 쓰셨는데 문제는 윗니, 아랫니, 이 앞니가 부러진 2개 치아 말고도 7개 치아가 계속 움직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발음하고 식사하실 때 너무 힘드셔서 마취를 좀 편하게 할 병원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내원을 하셨고 저는 이분한테 앞서서 설명드린 2단계의 편안한 마취 방법 먼저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치료할 부위를 발라주고 그 후에 무통 마취기를 써서 천천히 마취를 했을 때 이분께서는 이 정도 상태였다면 이 앞니 부러진 걸 1년 전에 치료할 걸 이런 후회를 하셨던 3단계에서 수면 상태의 마취를 통해서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9개의 치아를 빼고 7개의 임플란트를 잘 심어드린 그리고 이분께서 3개월 뒤에 머리 올리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요청사항이 원장님 나 지난번 마취할 때 보니까 그 정도면 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으로 안 하고 그냥 의식 있는 상태에서 치료하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이후에는 이런 편안한 마취 방법에 의해서 치과 치료를 더 이상 미루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세심한 배려 속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마취라면 이러한 편안한 방법을 통해서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치과에 올 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정말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주신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 증상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통 맞추기로 마취에 대한 공포증을 좀 네네. 줄일 수가 있는데 구역질이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구역질이 심해가지고요. 네. 이비인후과 치료도 좀 어렵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 구역질이 심한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비인후과든 치과든 그 병원 진료할 때마다 있으시다면 일단은 병원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똑같은 현상에서도 이게 무서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서로 소통이 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료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떤 특정 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최대한 그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 이분은 이런 데서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상황만 치과의사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이 공포증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포증이 있게 되면 사실 어떤 분들은 치료받을 때 이 아래턱을 달달달달 순간적으로 떠시는 분도 계시고 계절에 상관없이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심장 박동이 빠르신 분도 계시고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구역질, 구토 반사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환자 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공포증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은 73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계시고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뿌리만 남아있는 어금니 쪽 하나가 있고 아래 앞니가 많이 움직이시는 분인데 일상생활에서 이분은 절대 구토 반사가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치과에만 가서 검사하려고 뭔가 집어넣으면 항시 구역질이 나서 치료가 중단된, 그래서 이분께서 이 부러진 이하고 앞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치과에 방문했는데 문제는 검사 당시에 치과에서 쓰는 거울을 집어넣기만 해도 이분이 긴장한 경우에는 구토 반사가 와서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치과에서는 검사는 잘 끝내셔서 수술을 하려고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이분께서 구토 반사가 와서 2년 이상을 부러진 채로 앞니가 흔들리고 불편한 채로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저는 이분이 처음 방문하셨을 때 제가 이분하고 거의 한 30분 가까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분이 저를 믿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분의 증상을 서로 얘기했고 그 이후에 이분은 흔쾌히 원장님 그러면 저 한번 치료해 볼게요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편안한 2단계의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는 일부러 계속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저하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일단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원장님이 뭔 얘기를 하지? 해서 이 귀, 청력 쪽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무통마취까지 끝났는데도 이분은 구토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3단계의 수면 상태에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5개의 치아가 발치되고 3개의 임플란트가 내원 당일날 잘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 구토 반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일어나시자마자 저희 직원한테 아유 죄송해요. 저 정말 구역질에서 힘드셨죠? 그때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선생님 치료 아주 잘 하셨고 구토 반사 없었어요. 근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2달 뒤에 이어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수면 상태가 아닌데도 더 이상 이제 구역질을 안 하시는, 그리고 이분한테 이제 죄송한 거는 몇 년간 지금 6개월마다 계속 오십니다. 한 3시간을 차를 달려서.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자주 검사 안 해도 되고 6개월에 한 번은 가까운 데서 하시고 1년에 한 번만 저희한테 오셔서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시죠. 했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제가 또 다른 데 갔다가 구역질 날까 봐 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3시간 운전해서 오니까 저희 여기 그냥 계속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화를 통해서 치과 의사들이 정말 최대한 시간을 내주고 서로 마음을 소통했을 때 이런 아주 좋은 결과가 오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치과 치료 네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네네. 여러 번 가야 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치과를 제가 30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요. 실제적으로 처음 오셨을 때 제가 30분 이상 시간 투자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 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처음에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중간 과정에서 뭔가 좀 불안 요소가 생기면 네. 그때는 사실은 시간이 더 걸리고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지는 걸 30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이 치과 의사가 얼마나 이분과 마음이 소통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치과 치료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횟수를 어떻게 줄여드리냐도 이 치료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은 89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보통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게 되면 치과 치료를 힘들어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하루에 이를 뽑는 경우에 하루에 하나를 아니면 2개를 뽑되 3, 4일 간격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치아를 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자분의 경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28개 정상 치아 중에 18개 치아를 지금까지 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사진 자세히 보시면 뿌리 끝에 까맣까맣한 지점들이 16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1년 전에 18개 치아 중에 16개는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과거에 이를 빼고 나서 내가 꽉 솜을 물고 했지만 하루 이상 피났던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께서는 치과에 이거 뭐 한 2달 동안 3, 4일 간격으로 계속 가느니 그냥 진통제나 먹고 견뎌야겠다. 그래서 진통제도 1년 이상 생활을 하셨던 경우고 60대 중반의 아드님이 우연찮게 우리 아버님이 뭔가 매일 드시는데 하고 살펴보니까 보약이 아니고 진통제였기 때문에 모시고 왔던,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셨을 때 사실 분석을 쭉 해본 결과 한 번에 다 빼고 심는데 충분한 뼈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구나, 이를 모의 수술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아드님한테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다 빼고 심고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내원 당일날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16개의 치아를 89세 되신 분을 빼고 13개의 임플란트 심고 또 아버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해서 주무시는 동안 남아있는 2개에 대한 신경치료까지 끝낸,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잘 사용을 완성해서 하고 계시고 최근에 3년이 돼서 6번째 정기검진에 오셨는데 이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원장님 안 만났으면 제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진통제 먹으면서 이렇게 3, 4년 견딜 수는 없다고 보고 근데 원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치약을 가지고 제가 뭐든지 다 먹다 보니까 요새는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지금 92세가 넘으셨는데 사실 한 8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치아를 잘 만들어 드리고 이런 공포증 없이 치료 내원 횟수를 줄여드려서 만족감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치료를 응하는구나 이런 또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연기력도 좀 많이 느신 것 그래요?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임플란트를 한 8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수면이 좀 가능한가 하고요. 네. 죄송하지만 혹시 위에 치아나 아래 치아나 어떤 상황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래요. 전부 다 아래이신가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자연 치아는 아예 없으세요? 몇 개 남아있는 상태로 부분 틀니 쓰고 계신가요? 앞에 이만 남아있어요. 몇 개 어금니는 남으신 양쪽. 건가요? 앞에 4개요. 움직였을 때 움직임은 괜찮으신 걸로 판단되시고요. 네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쪽 어금니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에서부터 4번째 치아까지 신경관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몇 밀리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정상 치아는 14개 치아이기 때문에 양쪽에 5개씩 수복을 해야 되는데 이 5개를 수복하는 최소 개수는 3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3개씩 심어서 가운데 가짜이 2개씩 들어가는 6개를 심고 4개를 가짜이를 넣을 수도 있고 비용적인 것만 괜찮으시다면 양쪽에 5개씩 10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 적당한 건 8개, 괜찮다면 10개까지 시술을 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8개가 없는데 10개까지도 가능해요. 네. 지금 아시는 거는 네. 10개가 빠졌는데 네. 8개를 심으시고 2개를 가짜이를 넣는다는 아마 일방적인 설명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실제적으로 비용을 절감 차원에서는 네. 3개만 심고 2개의 가짜이가 들어가서 사실은 6개 가지고도 가능하고요. 네. 비용적인 것만 아니면 어금니 쪽에서 뭐든지 다 드시기 위해서는 고기 같은 거 좀 많이 맞습니다.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견과류나 지금 말씀하신 고기 중에 특히 삼겹살 안에 물렁뼈까지 드시기 위해서는 수명적인 데서 개수가 많을수록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면 절개 방식보다는 어떤 특수핀을 이용하든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구멍만 내서 종이에 펀칭하듯이 무절개 방식이 아마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주무시는 동안 양쪽에 가급적으로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로 6개든 8개든 10개든 한 번에 다 심으시면 되고 아래턱의 경우에는 빠르면 6주, 길어지면 10주 안에 머리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용기를 내시고 근처에 주무시는 동안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로 상처도 적게 내면서 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이제 수면 마취는 좀 가능한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사실 제일 궁금하신 게 수면 마취로 가능하냐. 아, 예. 네, 실례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하나요. 네, 아, 그럼 네. 보험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65세 보험이 안 이상 돼. 되셔야 아. 보험이 되고요. 아마 본인께서 네. 실비보험을 들으셨다면 그 안쪽에 치아가 언제 빠졌냐에 따라서 해당이 되실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 앞에 네 개가 과연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면 마취라고 해서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이거 혹시 종합병원에서 수술할 때 전신 마취 아닌가? 근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네네. 그리고 가끔은 이 혈관을 이용해서 영양제를 넣는 그런 네. 방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네. 제가 그 방식을 한 20년 전에 썼을 때 문제가 이 혈관 찾느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또 공포감을 느끼셔요. 네. 그래서 입 안에 마취하면서 그 마취 부위에 간단하게 쓰는 저희의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병원에서 하는 수면 마취랑은 조금 다르다는 점 네네.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네, 충분히 좀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6개, 8개, 이렇게 10개까지 가능하니까 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 이렇게 좀 알아봤잖아요. 네네네. 평소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 네, 네. 저는 사실 잘 알고 있는데 네. 늘 이렇게 네. 주말마다 뵙다 보니까 아, 병원에 네. 막상 가진 않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마주치기만 보니까 하고요. 네. 그 제일 문제점이 네. 바쁘다는 미명하에 네. 안 아프시면 일단 괜찮다 생각하시는데 치과 치료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정말 바쁜데 치과에 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는 안 아프던 치아가 느닷없이 좀 아픈 것 같고 시큰거린 것 같다. 근데 본인의 몸 컨디션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 치아가 일시적으로 아픈 경우에는 사실 치과에 꼭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컨디션이 내가 몸이 좋은데 유독 시린 데가 있거나 씹을 때 아프거나 할 때는 시간을 늦추시면 안 되고 무조건 빨리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데도 불편감이 있다면 요거는 정말 치과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연령대는 40세 이후분에 한해서고요.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6개월에 한 번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예방과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를 꽉 무는 악습관만 없어도 치과 질환의 50%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악습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생활 속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꽉 물고 있다면 자꾸 치아를 떼어야 건강하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퇴행성 경추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